신라제는 인터넷 치면 대표적인 문재인 수혜주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문재인 주변에 이상하게 의료계 인물이 많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부산 출신의 약사, 부산 출신의 치과의사, 의사 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장에 부산에 약국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주요 앞으로 미래 산업이 바이오 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강원도에 원격의료 이 규제 특구를 갖다가 둬 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희한하게 문 정권이 이 부분, 이 의학과 관련되는 부분의 신기술, 무슨 개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제는 문재인 수혜주다 하는 것이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매우 시끄럽게 나왔습니다. 자, 문은상은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대표이사고요. 그래서 팩사백 개발을 이끌으면서 국내에 이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바이오주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65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치과의사로 만족을 못하고 일반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모스코바 의과대학에서 두경부 외과를 전공하고 수련의 과정까지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국내에서 의사 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이 러시아 의과대학을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스크바 의대 시절부터 바이러스를 활용한 면역요법에 관심이 많았고요. 간 뒤 강서구에 서울치과라는 병원을 갖다가 이렇게 개원했는데, 치과병원을요. 자, 이때 러시아의 부호들을 불러다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의사 타입이 아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부산대학교 병리학 교실에서 팩사백 논문을 접하고 의대 교수들과 의기투합해 당시 팩사백을 이렇게 개발하던 미국 제네릭스사에 2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네릭스는 신라젠을 통해 팩사백을 개발하고 있던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를 시켜가지고 돈을 떼주면서 이제 이 팩사백이라는 면역 항암제 부분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2013년 말에 신라젠 대표에 올라서 돈을 주변에서 더 걸고 모아서 아예 미국의 제네릭스사에 하청을 주다가 이제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팩사백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경영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신라젠이라는 이름은 진성여왕 신라 때 진성여왕이 천년두를 알았는데 부산 해운대 구남 온천에서 온천을 한 뒤 나았다는 기록에 기반한 신라와, 그 다음에 천년두 백신을 처음 발견한 제너 박사의 말을 줄여서 젠이라고 해서 신라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 테스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라젠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이 팩사백 개발을 놓고 수많은 루머가 그치지 않아서 늘 투자자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 3상 실험이 뭐냐? 이제 그거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기치기 좋은 거는
대부분 잘 모른 채 돈을 대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사기가 당하는 겁니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임상 2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 3상은 이상보다 시험하는 환자 수도 많아지고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4상은 이제 물건을 시판한 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임상 1에서 3상까지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험 목적에 맞는 단계의 임상을 실시하는데, 임상 1에서 3상은 시판을 위한 의약품 연구 단계라고 봐야 되고, 4상은 시판 승인 후 추적 조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3상 조건부 임상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라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의약품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 즉 국산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 허가 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허가가 끝나기 전에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제약사는 시장에 이 허가를 갖다가 받기 전에 빨리 출시도 할 수 있겠죠. 자, 워낙 자기가 미국에 아마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신라젠이 신속 허가 제도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뻥을 쳤으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약을 팔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이런 테스트를 받기 전에 신속 허가 제도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어제 이렇게 국민일보 위에 있는 서울 시티홀입니까? 거기에서 나타나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눈을 갖다가 궁예처럼 한쪽 눈을 까맣게 했습니다. 자기는 어제 이 팩사백의 부정적인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안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 중단을 권고받은 팩사백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한간에는 문은상을 비롯해 신라젠의 주요 대표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팩사백 무용성 평가 발표를 앞두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알고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일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과가 안 될 거라는 걸 오래전에 알았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전무라는 사람과 문 대표 자신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 271만 주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상 실험 결과 무용성 평가 테스트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것은 의약품으로서 한마디로 아무런 약효에 대한 가치가 없다. 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회사는 3상 시험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려는 시도라도 발각되면 임상시험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알지 못했고, 금요일날 새벽 1시에 구두 통보 받은 뒤에 공시하는 등 원칙을 지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을 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팩사백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해야죠. 지금 뭐 이 사람이 접어버리고 문 닫으면 아마 사기죄로 곧바로 고소당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한때 시총 10조였으니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제 나타날 때 한쪽 눈이 까만 걸로 해서 마치 안대를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두운 렌즈 안경을 이렇게 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의문이 많았는데 부사장이 대표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입장문을 대신 읽었고 지금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발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의학 개발에 내 모든 걸 걸어왔다면서 자기가 지난해 5월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고 당신 초기 진단으로 안구적출과 3개월 시한부를 들었다. 그 이후 6번 수술을 받고 심장 정지를 거쳐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지만 버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약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추가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약장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 이랬을 때 공상과학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이 2014년 5월에 상장을 앞두고 인터뷰한 데 보면 세계 최대의 암젠 앞설 신라젠의 비밀병기가 팩사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상장 기념 그 기자 간담회에서 뉴욕 타임즈가 신라젠의 팩사백을 가리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고 말했을 때 관계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어렵다면서 자신이 맞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미국 나스닥 상장도 고려했지만은 한국에 상장해야 우리 국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암젠을 이기는 초대형 바이오 회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신라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하고 상장 직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루머와 음해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다고 작년 3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 1월 달에는 세금을 주식으로 낼라 했으나 국가가 거부했고 대출도 한도가 있어 세금을 내기에 부족해서 세금을 내려고 1000억대의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소득의 1000억대의 세금을 갖다가 부과한 상황에서 탈세자가 안 되려고 회사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문제는 그때 적절하게 항상 변명을 해왔는데요. 팍스넷 뉴스 등에 보면 신라젠의 전 임원이 신라젠은 이 실험 결과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은 결국 DMC로부터 이 임상 실험 중단 권고를 받아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임상 프로토콜, 그러니까 임상 테스트를 해가는 절차를 계속 바꾸어 왔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 잦은 임원 교체, 또 주식 매각 등을 이렇게 저렇게 주요 이 대표나 임원들이 할 때부터 임상 시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작년에 1년도 전에 아주 곳곳에서 나왔지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이 신라젠과 문헌상에 대해서 기사를 제대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난리가 났는데 한국 언론들은 그야말로 태평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상실험에 있어서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팩사백 3상 임상은 치료군인지 대조군인지 여부를 비험자와 시험자가 모두 아는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신라젠은 일부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라젠 전 임원은 종양 내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팩사백 3상 실험은 설계상 비험자와 시험자가 어떤 치료법인지 알지 못하는 이중맹금이 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생존율 데이터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약이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 알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라벨 임상은 회사에서 데이터를 알고자 할 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점에 의사가 기록한 치료군 대조군별 치료 경과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라제는 지금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하게 한다고 오히려 지금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요, 대체로 보면 권력의 비호나 관련 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고 믿는 바 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고 10조 잔치였으니까 떨어진 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거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그리면서 자신들은 패를 알고 지고 있었으니까 언제 패를 버려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젠 주식을 이 사회에 좀 센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있다가 고가에서 팔아 해치우고 아마 개미들만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들고 있다가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지금 이 내막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조이팔이나 유병헌급 사기인 겁니다.